유령의 실, 영화 팬텀 스레드로 톱밥보는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에 대하여. 1950년 런던, 상류층의 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이너 레이놀즈는 화려한 패션쇼 뒤에 공허를 해소하기 위해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젊고 당찬 알마를 만나 급히 사랑에 빠집니다. 레이놀즈의 연인이 된 알마는 마치 동화같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레이놀즈가 만든 세상에 인형이 된 자신의 허물을 극복하고자 도발적인 사건을 꾸미죠. 알마는 레이놀즈에게 독버섯을 먹입니다. 레이놀즈가 힘없이 쓰러져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도움만을 기다리길 원했죠. 사랑은 외적 원인을 통해 얻게 된 쾌락에 불과하다는 스피노자의 경험을 비웃듯 알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If it didn't wake up from this, if it wasn't here tomorrow, no matter. Thank you for coming. For I know he'd be waiting for me in the afterlife, or some safe celestial place. You see, to be in love with him makes life no great mystery. 이 당찬 확신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에 의하면 세계는 표상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의지는 생애 충동이라 볼 수 있는 에너지로 맹목적이고 맹렬하며 초대하지 않아도 출몰하는 생존하는 개체들의 강력한 힘이고, 표상은 이 의지를 인간의 기호로 지각하고 이해낸 세계죠. 의지의 알몸에 표상이 옷을 입혀 세계는 구성됩니다. 기호를 쓰는 인간은 이 세계를 오직 표상만으로 이해하기에 의지까지 통솔할 수는 없죠. 인간은 맹목적 의지에 표상이란 질서를 덧대 의미라는 목표를 세우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의지는 목표도 없이 줄기차게 일어나는 열망이기에 자주 표상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는 이를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표현하죠. 영화 속 레이놀즈는 의지의 고통이 무서워 제 세계를 통제된 표상으로 구축한 인물입니다. 남들이 이상적이라고 믿는 현실로 완벽히 창조해낸 자기 세계에서만 레이놀즈는 평온을 느낄 수 있죠. 의지가 두렵기에 의지를 봉인한 것이고, 이 봉인이 풀릴 때 자신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놀즈는 큰일이 끝난 뒤에는 가차없이 밀려드는 의지의 힘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창조한 표상이 거대할수록 삶의 공허는 더 강렬히 밀려오고, 완전연소의 순간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무의미한 세계에 대한 자각의 고통은 레이놀즈의 몸속으로 직행해 들어오죠. 레이놀즈가 표상의 세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힘에 밀려 허기를 느낄 때 알마를 만났고, 그 순간에 레이놀즈를 알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see, when you love your work and you can give like he does, you need to come down again. And then he's a baby. He's like a spoiled little baby. 사실 레이놀즈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서 빗겨난 그 의지의 허기를 배설하고자 아름다운 뮤즈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표상의 완결이 찾아오는 의지의 무력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타인을 대상화시켜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픈 욕구죠. 레이놀즈에겐 알마를 만나기 전 다른 뮤즈가 있었고, 그녀가 더 이상 레이놀즈의 허기를 해소시키지 못하자 낡은 제품처럼 버리고는 알마를 다시 데려왔던 것입니다. 레이놀즈는 알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You're making me extremely hungry. 레이놀즈가 배고픈 이유는 의지의 힘이 알마를 만나 작동돼 삶의 의욕이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표상의 포만감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의지의 힘을 알마가 전해준 것이죠. 표상은 은밀하지만 덜 공허하고, 의지는 직접적이지만 더 공허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 같은 것이죠. 의식적으로 충만해도 무의식적 소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존재가 퇴행을 경험하듯, 표상이 완벽히 구현돼도 의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허기를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쇼펜하우는 프랑스 속담을 빌려 이와 같은 존재의 특성을 더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것의 적이라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은 표상이고 정말 좋은 것은 의지죠. 표상과 의지는 대립하고, 그 대립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에 운동을 멈춰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표상과 의지의 대립을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레이놀즈가 자신이 만든 옷에다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 라는 문구를 숨겨둔 이유죠. 때문에 의지를 봉인하고 살아가는 레이놀즈는 의지가 출몰하는 상황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신의 세계가 흩어질 때 의지의 봉인이 풀려 고통을 정면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레이놀즈는 너무나도 잘 알 만큼 예리하고도 예민하기 때문이죠. 레이놀즈에게 삶은 그 고통에 대한 투쟁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It's comforting to think the dead are watching over the living. I don't find that spooky at all. 영화의 제목인 팬텀 스레드는 유령의 실 혹은 상상의 실을 뜻합니다. 의지와 표상을 잇는 연결은 실제의 실이 아니라 가상의 실이라는 비유죠. 오감으로 지각되는 현상을 벗어나 존재하기에 이 유령의 실은 삶의 결을 결정하지만 객관적 힘이나 일반적 언어론 죄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존재는 각자의 의지를 지녔기에
그 의지를 모두의 표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치죠. 쇼펜하우는 이 때문에 인생 여정의 99%는 비극의 연속이라 주장합니다. 인생의 희극은 단 1%일 뿐이죠. 어쩌다 의지와 표상은 정확히 일치하고 어쩌다 삶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레이놀즈는 이 1%의 확신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알마가 그를 사랑하면 모든 게 확실하다고 고백한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독보솥을 먹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선 결코 맛볼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기에 그 포만감은 1%밖에 허가되지 못하죠. 때문에 레이놀즈나 알마는 안전한 사랑을 믿기보다 위험한 사랑의 사건 속에서 제 역할만을 응시합니다. 나와 너의 빈틈없는 일치의 상호작용만이 의지가 표상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표상이 의지를 오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의지와 표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지의 광능적 포만에 휘둘리고 표상의 심오한 만족에 잠식당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표상의 불일치가 불행이며 이 불행은 삶의 의욕을 꺾거나 환상으로 도주하여 생애 즉시 그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죠. 쇼펜하우는 플라톤을 인용해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1%의 희극은 99%의 비극을 감당한 후에 잠시 도래하는 휴식 같은 순간이죠. 이것은 의지의 열정을 통제하는 표상의 노고로 표상의 냉정에게 의지의 의욕을 허가하는 자신감으로 유령의 실을 깨매는 손가락의 밀도와 솜씨로 창조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일치입니다. 쇼펜하우는 더 나은 의식을 장착하는 것만이 이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기라 설명하죠. 더 나은 의식은 황홀경 너머에 있는 경험 바깥에 위치한 선엄성과 만나는 의식이고 유령의 실을 준엄하게 직관하는 체험입니다. 흔히 열반이라 말하는 불교의 용어와 유사하지만 몸의 수행만이 아니라 정신의 사회활동까지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철학활동이라고 저는 감히 명명해 봅니다. 알마의 확신만큼 우리도 어떤 당찬 주장을 앞세울 때 의지의 노예도 아니고 표상의 착시도 아닌 길로 잠시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를 인용해 생애 최고의 가치를 뽑자면 저는 페트라르카에서 빌려온 이 말을 택하겠습니다. 온종일 달리다가 저녁이 되어 목적지에 이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은 도발적 감각이나 훈련 없는 직감만으로 발생하는 소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삶은 그 자체로 축복도 아니고 비참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진행되는 의지의 힘이 이 세계이기에 우리는 나약함의 고통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이놀즈처럼 달리고 알마처럼 믿으며 다만 그것으로 족한 그 순간을 기대할 뿐이죠.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시작될 테고 세계는 끝나지 않겠죠. 다만 우리가 이별을 고할 뿐입니다. 안녕 이라고 말이죠. Paper Renaissance